안녕하세요. 아이유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원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눈썹에 있어서의 안정된 구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썹을 3분의 1 지점에서 꼬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4분의 1 지점에서 꼬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3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는 얼굴의 측면 넓이 또는 얼굴 전체의 눈, 코, 인당의 구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눈의 모양이 인당과 봤을 때 너무 좁혀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눈썹의 길이를 뒤쪽으로 포인트를 주느냐 또는 좀 더 당겨서 각의 위치를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얼굴 전체의 시선이 균형 맞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사람 얼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예쁜 얼굴이다 라는 기준점이 얼굴의 균형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 우리는 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눈썹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눈이 많이 모여 있는 분들은요, 제가 전에도 이런 강의를 해드렸죠. 눈이 많이 모여 있는 분들은 눈썹의 각의 위치를 뒤쪽으로 잡아서 시선을 분산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자 눈썹보다는 올라간 일자 눈썹이 또한 더 나을 수 있겠죠. 이마는 시원해 보일 수 있으며 시선은 분산시킬 수 있는 눈썹을 만들 수 있겠죠. 눈이나 코나 다른 부위는 반영구 화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그죠? 없죠. 하지만 눈썹이나 아이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포인트를 조금 더 끌어서 바깥쪽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엠보나 수지나 눈썹의 산의 위치가 4분의 1 지점 더 나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죠. 또 반대로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그죠? 이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선적으로 봤을 때 너무 허해 보이는, 그리고 맹해 보일 수 있는 눈썹의 위치를 앞쪽으로 당기고 산의 위치도 3분의 1 지점 안쪽으로 당기셔도 이건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눈썹의 산의 위치가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시선을 봤을 때, 눈썹 하나로 딱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일반적인 보통 기준보다 당겨서 앞으로 와서 산을 내준다면 인당 부분에 있어서의 눈썹은 1, 2mm 당기고 양쪽 1, 2mm 당기고 해서 눈썹이 눈이 바깥으로 뻗어 있는, 서로 멀어져 있는 이 포인트를 좀 더 좁혀주고, 그리고 따라서 산의 위치도 다 당겨준다면 얼굴 전체 균형이 눈썹으로부터 조금은 더 잡힌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눈썹 자체가 기준되는 기준점이 앞으로 당겨지게 되면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죠? 엠보든 수지든 머신이든 간에 디자인 안에서 테크닉이 나와지어야 되는 게 맞죠. 자, 다시 이걸 설명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눈썹을 만들어주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되게 다양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얼굴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눈, 그리고 눈썹이 좁고 넓은 거는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넓게 펼쳐지거나 좁은 눈썹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눈썹의 결이 시작한 부분이 좁게 있습니다. 여기가 좁죠. 인당이 굉장히 좁게 보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디자인을 하기 전에 모에 커팅을 해줌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앞쪽만 좁힌다고 눈이 좁아져 있는 이 상황을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눈썹을 함에 있어서는 눈썹은 좋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인상의 전환을 시키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앞쪽 모를 커팅하고 산의 위치를 좀 더 뒤로 가서 포인트적인 부분을 분산시키면 양쪽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눈과 눈썹을 착시적으로 넓어 보이게 만들어서 좀 더 시원한 인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산의 위치가 3분의 1이냐, 어떤 분은 4분의 1이냐, 이렇게 따지시는데 이것은 얼굴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균형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양인이냐 동양인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이 입체적인 얼굴인지 평면적인 얼굴인지에 따라서도 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양인들의 입체적인 건 눈썹으로부터 이미지가 전환되는 게 동양인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눈썹으로 변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저는 한 80%의 이미지를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30% 안팎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가정을 했을 때 눈썹을 두 분 다 망치게 됐었어요. 망가졌어. 눈썹이 잘못됐어요. 뭐 어쨌거나 잘못됐는데 이 데미지에 있어서의 이미지 변화는 동양인은 정말 눈썹 하나로 너무너무 망가진 얼굴로 변할 수 있고요. 서양인들은 좀 덜하다라는 얘기죠. 확실히. 예를 들자면 인당 부분에 있어서의 앞머리가 완전 짙게 각이 져도 서양인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양인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양인들을 일해 놨으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눈썹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얼굴 전체의 눈썹과 눈에 있어서의 각도도 굉장히 극경사가 주어지는 것이 서양인이고, 동양인은 평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썹이 주어지는 입체감은 서양인보다 월등하게 두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각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두엽이 서양인들은 눈썹 골격부터가 돌출되어 있고, 눈썹이 꺾이는 축두엽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의 형상이라고, 방구의 형상이라고 할 만큼 꺾여져 있는 축두엽이 보이지만 동양인들은 그저 밋밋하거나 그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아닌 완만한 형태의 눈썹, 평면화되어 있는 눈썹을 거의 8, 90%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에 있어서의 위치가 서양인들은 뒤로 가거나 꺾여져 있어도 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고, 그 각도와 구도와 배분이 맞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울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눈썹이 얼굴에 비해서, 백인의 얼굴에 비해서 굉장히 짙은 명도가 표현이 되더라도 어색함이 덜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짙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은 얼굴빛이 백색이 아닌 황색이나 붉은색이나 황갈색이 되어 그런 짙은 얼굴 색이라고 할지라도 눈썹이 얼굴빛에 있어서의 명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색에서부터 어색하고 얼굴 각도에 비해서 눈썹이 너무나도 극경사를 이루어지거나 산의 위치에 있어서 말도 안 되게 얼굴 비중에 맞지 않게 너무 뒤로 간다면 이건 어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해보신 분들이 그죠? 잘 또 아시는 부분이고 기초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 산을 내려야 할지 얼굴 형태에 따라서 해야 될지 예를 들자면 얼굴 전체가 하관이 넓으신 분들은 꼬리를 좀 더 뒤로 빼서 얼굴 전체에 이 가드라인을 좀 더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줄 수 있으나 그 눈과 눈썹 이 축두와 이마에 있어서의 이미지 변신이 80%라고 보시면 되지 이 하관까지 전체가 주어지는 이미지는 한 20%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이마와 눈, 축두까지의 영향을 주는 눈썹을 여기에서만 계산을 하여 그려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전체 얼굴에 있어서의 눈썹을 그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은데 눈썹은 눈의 위치, 이마 넓이, 축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하시고 산의 위치 그리고 색깔 눈썹의 첫 시작하는 위치 이런 위치점만 잘 계산하여 디자인을 하신다면 어떤 기법을 쓰든 상관없이 엠보가 들어가는 위치나 그라데이션의 포인트는 동양인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은 완벽하게 차이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라는 점이 별로 없습니다. 디자인이야 각진 눈썹이나 올라간 일자 눈썹 그죠? 거의 일자 눈썹은 서양인이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형된 아치나 각진 눈썹, 올라간 일자 눈썹, 좀 더 얇거나 굵은 눈썹은 있으나 동양인들처럼 완만한 눈썹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뚜렷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눈썹에 있어서의 다시 비율적인 거는 사실상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가 확실합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입체감, 눈의 넓이, 이마 넓이, 인당의 넓이에 따라서 위치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시선이 분산되고 좁혀지는 것은 착시적인 거긴 하지만 이미지를 반영구화시키기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으나 알고 나면 디자인을 좀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눈썹 디자인의 비율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연습이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죠? 이 정도는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많이 하는 눈썹이므로 똑같이 연필로
스케치에서 만들어 나갈 때 본인들이 예를 들어 그냥 종이에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나는 똑같이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분의 모델에 있어서의 유형을 적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형에 있어서 눈이 조금 모여 있다. 그리고 눈썹은 앞모만 있다. 그리고 눈썹의 모는 찢다. 검은 편이다. 아니면 모가 앞쪽만 있지만 숱이 많은 편이다. 이런 예시를 들어가며 눈썹 디자인을 뜰 때 앞쪽 1mm를 바깥으로 줘야겠구나. 그리고 눈이 모여 있으니까 산의 위치를 1mm를 바깥쪽으로 가든 2mm를 바깥쪽으로 빼든 기준점을 잡아서 모델에 맞는 디자인 연습을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우리가 연습할 때 보통 일반적인 제가 이제 저희 디자인 북 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같은 3cm에서 위치를 여기에서 딱 잡고 여기까지 딱 잡고 그대로 여기에 맞게끔 눈썹을 디자인을 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라면 이제는 이 한 사람의 유형을 1, 2, 3, 4 눈이 넓게 펼쳐져 있는 유형, 눈이 멀다, 눈썹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분의 측두엽은 꺾여 있다, 뒤로 각도가 많이 눕혀져 있다, 이런 유형들을 설명을 작게 적어가며 그렇다면 눈썹은 살짝 1mm를 빼야겠구나, 아니면 넣어야겠구나, 그리고 산의 위치도 이분은 앞쪽으로 와야겠구나, 빼야겠구나 에 따라서 디자인을 유형에 맞는 디자인을 생각해 가면서 선연습과 디자인을 같이 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전에 있어서의 디자인 연습이 되므로 고객을 만나더라도 인상에 따라서 눈, 눈썹, 이마, 측두, 인당 그리고 얼굴 전체의 각에 있어서 계산을 해가며 바로 디자인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실전에 있어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좀 더 연습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최적화되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이나 고객에 있어서의 그런 능률은 한층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또다시 얘기하지만 눈썹의 기법적인 것보다 먼저 디자인에 있어서의 비율을 어떻게 따져가면서 하는지, 그게 먼저입니다. 엠보야 이 디자인한 눈썹에 있어서 비율만 잘 정해서 내릴 때 내리고 올릴 때 올리고 눈썹 모에 따라서 결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만 얼굴의 전체적인 거와 비율에 있어서의 디자인은 처음부터 잡아줘야 맞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아무리 좋은 결을 만들더라도, 아무리 실력이 좋은 테크닉을 부리더라도 디자인적인 게 비율이 깨지고 맞지 않는다면 결국 기법이 빛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매일매일 연습하는 이 디자인을 초보 원장님들이 연습을 하실 때 꾸준하게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면서 연습하신다면 실전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지겨운 이론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평소에 찝지 못하고 그냥 연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해봤습니다. 또한 어떤 원장님께서 예리하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은 정말 공부를 잘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꼼꼼하게 해드리면 그분이 또 공부하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오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번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